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교회 스카버러. 이곳은 겉보기에는 평온한 범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한 배경 속에서 한 남자의 삶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브렛 라이언. 어린 시절부터 그는 사랑받는 아이였습니다.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 준수한 외모, 지역사회 봉사에도 열심이었던 모범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시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손으로 가족들을 살해할 줄은 말이죠. 라이언은 평범한 6인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따뜻한 부모, 서로 의지하는 형제들, 겉보기에는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었죠. 고등학교 시절에 그는 늘 주목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지역 리그의 야구 심판으로 봉사하고 어린이 병동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아이들을 웃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좋은 친구, 성실하고 매너 있는 사람, 장래가 밝은 청년으로 기억했죠. 하지만 사실 그는 자신의 이미지를 유지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항상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자신의 부족함, 실패, 두려움은 철저히 숨겼습니다. 그는 토론토 대학에 들어갔지만 4년 뒤 졸업은커녕 학점을 채우지 못해 중도 포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다시 입학했지만 또 중퇴했습니다. 겉으로는 문제없다고 말했던 그는 속으로는 자신에 대한 실망이 조금씩 독처럼 쌓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연애 관계도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에게 비싼 옷과 가방을 사주는 등 누가 봐도 무리를 하고 있었죠. 그게 모두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과도한 연출이었습니다. 문제는 그의 현실이 이를 전혀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페인트공으로 일했으면서 돈은 부자처럼 펑펑 쓰고 다녔습니다. 차를 바꾸고 비싼 브랜드의 옷을 사고 결국 카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그럼에도 그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된 이미지에 더 집착했습니다. 2007년 26살의 라이언은 더 이상 카드 빚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가 선택한 것은 은행 강도였습니다. 그는 병원용 붕대를 얼굴에 감고 깁스를 한 다음 몸을 굽히며 노인처럼 걸었습니다. 그 기괴한 모습으로 그는 첫 강도를 성공했고 $1,000를 손에 쥐었습니다. 빠른 해결책을 찾았다고 판단한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수 분장용 수염, 허리를 굽힌 걸음걸이 등 그의 변장은 점점 정교해졌고 강도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8개월 동안 그는 16군데의 은행을 터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범죄는 없는 법. 경찰은 그가 사용한 가짜 수염의 원산지를 추적했고 감시 카메라의 차량 번호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라이언은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집을 찾아왔을 당시 그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가족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5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년 좀 넘어 가석방되었습니다. 출소 후 라이언은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다짐했고 가족은 그런 그를 도우려 했습니다. 형제들은 그가 힘들어하지 않도록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주었고 어머니는 재기를 돕겠다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습니다. 이 무렵 라이언은 크리스틴이란 여성을 만났습니다. 성공한 물리치료사였던 그녀는 그에게 매료됐고 급속도로 가까워지며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라이언은 그녀와 있을 때만큼은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녀는 부유했기에 별장도 따로 있었고 사치는 부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씀씀이는 컸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여친에 비해 자신이 초라해 보였던 것일까요? 그는 다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과 크리스틴에게 대학을 졸업했다고 말했고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며 매일 아침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원 같은 곳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집에 몰래 다시 들어와 하루를 허무하게 흘려보냈습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이 필요했습니다. 2016년 라이언과 크리스틴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결혼식 준비, 신혼집, 미래의 계획,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라이언의 거짓말은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말했던 좋은 직장, 승진, 연봉, 전부 존재하지 않던 이야기였죠. 더는 감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그는 결국 가장 의지하던 어머니에게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하면 어머니가 자신을 도와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건 크리스틴에게 말해야 해. 거짓말로 결혼할 수는 없어. 그리고 이어진 결정적 한마디. 결혼 전에 네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말하겠다. 그 순간 라이언은 인간의 탈을 벗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16년 8월 25일 결혼을 앞둔 어느 평범한 아침 라이언은 평소처럼 크리스틴과 함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먼저 출근하는 그녀에게 인사했고 그녀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근무지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선풍기를 설치해 마우스와 고정하고 자동으로 화면을 움직이게 하는 장치, 핸드폰과 태블릿에 화면을 자동으로 터치하는 구조물, 정해진 시간에 작동하도록 타이머 설정. 그는 나는 집에 있었다라는 가짜 알리바이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준비를 마친 그는 모자와 가발 등의 변장 도구와 석궁과 밧줄을 가방에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어머니가 있는 가족의 집이었죠. 어머니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냐는 질문에 그는 엄마, 제발 크리스틴에게 말하지 마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널 위해서라도 말해야 해 라며 확고히 답했죠.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감정적으로 번졌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장남 크리스에게 전화해 라이언의 상태가 이상하다며 좀 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을 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차고 쪽으로 달려가는 라이언이었습니다. 그를 따라갔더니 차고에 놔둔 가방에서 석궁을 꺼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가 쏜 석궁에 상처를 입으며 쓰러졌습니다. 라이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준비해둔 밧줄을 꺼내 그녀를 교살했죠. 그로부터 얼마 뒤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던 장남 크리스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차고 문을 열었을 때 라이언은 이미 살기 어린 눈으로 석궁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는 석궁을 쏘았고 크리스 역시 사망했습니다. 범행을 마친 라이언이 옷을 갈아입으려던 순간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곧 엄마, 형 하고 부르는 막내 AJ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아무것도 모르고 집 안으로 들어왔던 그 역시 라이언에게 살해됐습니다. 사건이 벌어지는 동안 차남 릴랜드는 자신의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깼는데 방문을 열자 쓰러져 있는 AJ가 보였습니다. 핸드폰을 찾아 신고하려는 순간 라이언이 달려와 둘은 몸싸움을 벌였죠. 이미 인간의 가면을 벗어던진 라이언은 그를 죽여야만 모든 일을 덮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릴랜드는 기적적으로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났고 이웃집으로 달려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라이언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꼈는지 도망치지 않고 경찰이 오기 전까지 물을 마시며 집 앞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뒤 출동한 경찰에게 그는 담담한 어투로 말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차고 안에 2명 더 있어요. 석궁으로 그랬습니다. 법정에서도 그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첫 번째 살인에 대해서는 위협하려 했을 뿐 계획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그가 범행 전 알리바이를 만드는 등 모든 것이 계획된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라이언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어머니의 살해는 1급이 아닌 2급 살인을 적용받았고 장남 크리스에 대한 살해는 명백한 계획성이 인정되어 1급 살인이 선고됐습니다. AJ는 돌발적 상황이었기에 2급 살인, 그리고 릴랜드에 대해선 살인 미수를 적용받았죠. 유일하게 생존한 릴랜드는 법정에서 그를 향해 말했습니다. 나는 널 용서한다. 하지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재판부는 라이언에게 종신형 3개와 10년의 징역을 선고했는데 그가 60살이 되는 2041년에 가석방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가 저지른 범행에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라이언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사랑받았습니다. 잠시 엇나가긴 했지만 두 번째 기회도 얻었습니다.
좋은 여자친구도 있었고 다시 일어설 길도 있었죠. 하지만 그는 거짓된 이미지를 유지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잘 나가는 사람이어야 한다. 자신의 현실을 바라볼 용기가 없었던 그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